있는데 이 대자보에 올라가는데 또 본 거예요. 제가 암해하는 사람 징계처분 하겠다. 암해한 지 한 30살 돼가지고 막 제 마음속에 이제 암해가 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막 암해의 희망이 있고 그렇게 재미없는 직장생활도 재미있을 정도로 느끼게 한 거예요. 빨리 직장생활 끝나면 미팅 가야지. 내 인생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답답하면은 공개하고 나와가지고 야 우리 뭐하지? 의사 할까? 그러다가 의사를 어떻게 해야 돼? 잠깐 공부해야 돼. 그래? 그럼 얘들 공부 다시 일하자야. 이러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암해를 알았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암해하는 사람 중개처분 하는데 이걸 딱 보고 나는데 보는 순간에 제 가슴이 툭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쌍용은 어떤 거예요? 모든 거예요. 쌍용은 모든 거예요. 제가 쌍용을 넣으면요 저는 노가다로 다시 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삼수까지 해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잡은 직장이 진짜 내 능력을 다 끌어내가지고 잡은 직장. 근데 그 직장이 있어 내가 암해한 거예요. 합당치 않게 생각. 암해한 게 지켜치고. 그래 이걸 딱 보고 올라가는 거죠. 계단을 탄다 올라가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암해 하는 거 맞아. 나한테 하는 소리야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쌍용에서 암해 2인자예요 내가. 1인자가 김동규 사장님이고 2인자가 정학수야. 그러니까 저로부터 알린 제 그룹들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회사에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회사에서 볼 때는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무리라는 게 뭐 점심시간에 이제 뭐 휴식시간에 현장 사람들이 제품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했대요. 나중에 좀 들어보니까. 그걸 이제 반장들이 보고 꼬아가지고 그걸 노무부에 찌른 거야. 그러니까 노무부에서 왜 이상을 갖고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암해하는 놈 싸우리다 진리치고를 하게 해가지고 암해의 치료를 말리자. 이렇게 된 거랍니다. 어쨌거나 제가 암해로서는 못하게 하는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이 김유상이 저였어요. 딱 올라가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암해한다고 회사에 안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암해하기 때문에 늘 열심히 했는데 미팅 가려면 내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암해 안 할 때는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냥 대충 땡땡이 치고 시간만 채우고 가도 별로 양심이 찔리는 게 없었는데 암해를 하는 것 때문에 일찍 가면은 미안해 질까봐 더 일을 열심히 했어 진짜. 책 안 잡히더라고. 근데 왜 내가 짜투리 시간을 통해가지고 추가 수입을 좀 얻겠다는데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데 이렇게 회사는 싫어할까? 이게 딱 이런 생각이 들어. 회사는 내가 잘 살게 되는 거 그 나아지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회사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이 그때 제가 31살이었는데 32살이었는데 내 인생이 40대 50대 계속 있는데 회사에 계속 있는 게 나아? 아니면 암해 같은 걸 하는 게 나아? 생각해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 빨리 나와야 되겠더라고. 회사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아버지처럼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 계단 몇 계단 안 되는데 딱 한 정도 올라가면 절로 내린 거예요. 빨리 회사 나가야 돼. 근데 내가 사표를 내면은 가족들이 난리가 날 거야. 얘는 진짜 인간 말종이야. 끝까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니네 어떻게 끝까지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3군데 다녔거든요. 함수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등록금을 3번 냈죠. 물론 중간에 이제 동아대학교는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지고 안 됐는데 어쨌거나 그할 때는 장학금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못 받아가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회사까지 삼성 다니다가 쌍용 다니다가 암해한다고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은 나 완전히 쪼다야. 집안에서 구설 못 받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표를 절대 내면 안 되고 잘리지. 잘리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더 뭔가 추가 수입을 얻어보려고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암해를 했는데 암해 때문에 잘렸다 이러면은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처단하게 이렇게 안 되죠. 불쌍하게. 그러다 욕을 안 듣잖아. 그 생각이 자꾸. 근데 정말 뭐 5개를 딱 올라가가지고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사업수창기의 암의 기적책을 책상 안에 서랍 안에 10권을 두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사실 누구가 전화를 하면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에 과장님 유학 갔다 오신 과장님이 있어요.
그분한테 답했어요. 과장님,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미친놈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팀장님 포함해가지고 부장님, 그리고 연구소 소장님, 이사님까지 취업했어요. 진짜 뻥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두고 맹세요. 제가 이사님한테 들어갔습니다. 싸운 이사님이 싸워가지고 지금 나는 정의사가 맞는 사람. 그랬다. 이사님이 이거 보면 진짜 재밌어. 그리고 오세요. 이사님 책에 딱 놔두고 아무 얘기 못하고 내가 아메 하는데 이야기는 안 하고 나도 했어. 너무 당당했어요. 저는. 왜? 잘리라고 마음먹었으니까. 팀장님 MIT 공대 나오신 분인데 제가 너무 당당하게 책 드리고 저녁에 미팅 갑니다. 미팅 뭐 가는 거 같이 보이지. 이미 딱 보면 땡 하나 가니까 수요일날 땡, 토요일날 땡, 땡, 땡 소리가 나는데 근데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당당하니까 저한테 잘 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책 드리고 한 보름 지났는데 제가 잘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와이프 미국에서 들어오면 소개시켜줄게. 저는요 그런 반응을 기대하고 책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잘리려고 마음먹었어요. 정말. 왜? 그만큼 아내가 좋았어요. 그만큼 아내의 비전을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봐도 저도 옛날 그 올챙이 쪽을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저분도 진짜 열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옛날만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옛날 저를 생각해보면 완전 미친놈이었을 것 같아요. 미쳤어. 진짜 완전 단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제 말을 함부로 여기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도 심하게 받았어요. 세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넘어오는 사람도 빨리 넘어왔어요. 워낙 확실히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고리 깊으면 반드시 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런 결단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했던 결단 이런 거. 지금 막 돈 얼마 지금 오늘 안 하면 얼마 내가 이번에 진급 못하면 얼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20년 30년 더 다닌다고 요새 얼마나 더 다녀요. 이제 한 2년 있다 온다. 네가 그날 회사 그만두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만두고 말이야. 자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책임감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회사 그만두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진짜 그런 맛이 있어요. 왜? 아버지 결혼 때문에 회사 끝까지 다녀봤자 뭐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보였어요. 그 뻔히 보이는 삶 아무리 안정되고 안전하게 살아도 저 재미없어요. 저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뻔히 보여. 여유롭고 항상 궁핍하고 항상 친구들 만날 때 지가 걱정하면서 신발 묶고 있고 자유비 생각해야 되고 명절날 항상 부모님 얼마 들까 고민 넣었다 뺐다 저는 지금도 되면 애들 엄마 친구가 그때 이랜드라는 거 제가 이제 옥탑에 살 때 이랜드라는 매장을 처음 오픈한 거예요. 그 신림동 서울대 가는 그 입구에 이랜드 지금 어떤 메이커예요? 어떤 브랜드예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있어요? 있어? 지금 있어요? 네. 그냥 중저가 브랜드죠. 근데 그때도 그렇게 대단한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도. 근데 그 친구가 기업했다고 해서 간 거예요. 여기가. 갔는데 난방하고 바지하고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하나도 못 써. 친구 개업. 돈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쌍용에서 50만, 60만 원 다 받으면 학자가 문자 6번 그 갚아야죠. 이자를 갚아야죠. 옥탑인데 꼴에 전세 2천짜리였어요. 2천만 원 원금 이자 갚아야죠. 남는 게 하나도
지금도 아니지.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 친구한테. 진짜. 기업에 해가지고 우리를 확 불렀는데 정말 장미꽃 한 송이도 못 사도록 갔어요. 근데 그 형편에 내가 쌍용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암에 전하다가 잘리면 잘리리라. 여기 더 있어봤자 내 인생이 무슨 낙이 있겠다고. 무슨 영화가 있겠다고. 여러분, 도박을 예를 들면 별로 좋은 애는 아니지만은 크게 먹으려면요 크게 질러야 돼. 그게 경제 원리. 그치 크면 나 아파트 커요. 일단 프로세스가 정확해야 됩니다. 넣었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 프로세스를 몰라. 내가 지금 이 안에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작동하는지 몰라. 결과도 몰라. 근데 질러. 이거는 도박이에요. 그쵸? 근데 투자한 만큼 뭐가 나오는지 알잖아요. 아메는 제가 시작할 당시에 아메가 벌써 한 35년 했어요. 이미 뻔한데 뭐 열심히 하는 만큼 되는데 뭐 내가 미팅 가서 계속 확인한 게 그건데 뭐. 근데 뭘 주제에 질러버렸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실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현실에 다 진짜 피지 갔다 왔는데 또 발리 또 갔잖아. 정말 진짜 여행 너무 다녀가지고 지겹다 그러면 진짜 너무 얄밉죠. 그죠? 일등석 150번 탔다니까 너무 안 와갔잖아요. 옥탑에 살았다니까요. 제가 정말 이랜드 지금 얼마예요? 그 보다나 그 이랜드 옷 못 살 분들 계세요 혹시? 나가가지고 옷 비싸가지고 그 옷 못 샀던 사람이에요. 왜? 항상 마이너스. 항상 신용카드 끌고 가지고 현금 서비스 10만원 받아가지고 그 다음 달에 또 갚고 이자 만원 붙여서 갚고 또 끌고 만원 붙여서 오죽하면은 다 친구들 차를 사길래 그 차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차 있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프라이드 팝이라고 샀다. 프라이드 팝. 그때는 티코 이런 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티코 있었어. 제가 쪽팔 그런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프라이드 중에 대부분이 DM이었어. DM 1400cc. 근데 프라이드 팝은 1100cc. 가격이 많이 쌌어요. 1000만원 막 이렇게 깔랑깔랑 이렇게 했었어요. 3개월 딱 끌고 바로 팔아넘겼어요. 왜? 팔고가 못 갚아. 대기업 다니고 있더라. 살리면 안 돼. 피치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싸면 그만두지 않았어요. 현실을 버렸으니까 이 얼굴은 정확한 프로세스를 밟게 돼요. 이게 확신이다. 이게 신념이다. 그러니까 백날 신념은 믿을 실자의 생각 연자입니다. 하나에 맞는 건 없어요. 신념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에 그 근본이 힘이 돼야 돼요. 그게 신념이에요. 결단은요, 버립니다. 뭘 버려요? 내 삶을 버릴 수 있어요. 그게 결단이에요. 옛날 우리 선조들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어제 그저께 TV를 봤는데 우크라이나 국가를 뭐 하겠어요? 가정을 떠나더라고요. 입영 대상자가 15세부터 45세까지였나 그랬어요. 남자 15세였나 했죠. 19세, 18세는 뭐였냐? 그 마을에서 버스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어제 있던 일이 지금 오늘 있는 일이 우크라이나 지금 소련하고. 그래서 거기서 전쟁터에 다쳐가지고 다 병원에 실려오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어요.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요. 막 중국어 나가고 이런 거 지금. 근데 국가를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아내가 애를 안고 있는데 애를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버스가 싹 떠나요.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애기 보고 웃지 안 했어요. 못 웃는 거죠. 애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애기를 떠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눈빛으로 보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김정은이 저렇게 대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쨌거나 전쟁 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심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참 대단한 거예요. 어쨌거나 민도 오래 안 나잖아요. 전쟁이. 54년도 끝나고 지금 60년 동안 전쟁이 안 나고 있잖아요.
하면 우리가 부족한 사람. 어떻게 어째 태어났어요? 우리는? 제가 53년을 살았는데 그 사이 낚인다. 앞으로 없다면 낀 게 아니겠지만 만약에 맞거나 낀 거죠. 현실이지.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정말 결단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면서 여러분들 아멘은 그게 안 돼요. 왜? 시작할 때 1억, 2억, 3억 보증금 가게 샤워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없거든요. 근데 2억, 3억 보증금 내고 권리금 내고 샵 차려도요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요. 근데 그 결단은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을 못 넣으면 다 때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네 한번 바뀐 거 안 보이세요? 오늘도 아까 우리 임창호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때 베이징이라고 중국집이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 왜? 그 전 집 주인이 망했어. 그래서 베이징이 경매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경매로 그걸 사들인 거야. 사들여가지고 몇 주 동안 여기 싸지 않았어요? 네. 쌌잖아요. 왜? 새롭게 신작 오픈한 기념으로 싸게 준 거예요. 그리고 값이 다 올랐대 지금. 근데 임창호 사장님이 너무 비싸졌다고 이러더라고. 그래가 임창호 사장님이 롤 하는 거 보고 아이 집도 망했네. 근데 최소한 10억 느껴졌었다. 그러면 재경매 들어가면요 또 떨어져. 그리고 이 건물에 중립치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항상 먹는 것은요 내가 물 안고 싶은데 먹을 곳이 있어요. 무슨지 아세요? 그러니까 먹자 골목에 가도 굳이 떠나고 싶지 않는 분위기 있잖아.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하면 푸근한 분위기 있죠. 그런 동네에 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 동네 여기는요 오피스예요. 오피스. 있으면 가고 싶은데 빨리 탈출하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빨리 연구 보고 하려고 나오고 싶은 곳이에요. 그게 식당일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오너가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근데 수억을 결단했다고. 우리가 하는 결단은 얼마나 안전한 결단인지 아시겠죠? 그런 너무 안전해서 결단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한번 정말 망할 게 없으니까 한번 다 던져보라고. 그러니까 현실을 버릴 수 없다면 어때요? 매일 작게라도 한번 버려보라고. 저는요 쌍용을 통째로 버렸어요. 내 인생에서 쌍용을 통째로 없애려고 했다니까. 하지만 쌍용을 통째로 못 버리겠거든. 오늘 퇴근하고라도 쌍용을 좀 버려보라고. 퇴근하고라도 내일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쌍용을 버리고 철저하게 아멘맨이 한번 데려보라고. 매일 작게라도 나눠서 버릴 수 있잖아요. 애들 귀해요. 집안 식구들 챙기는 거 귀한 거 맞아요. 부모님 봉양하고 효도하는 거 중요한 거 맞아요. 그거 영원히 지키고 싶으시면요 매일매일 작게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부모 때문에 부모 봉양하는 것 때문에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것 때문에 미팅 못 오잖아요. 영원히 못해요. 매일 일주일에 2번, 3번만 깍단하고 버리세요. 가정을 버리세요. 전 시간에 가정을 버리시라고. 남편도 버리시고 아내도 버리시고 엄마 버리고 아들 버려요. 봉양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은 걸 버리고 영원히 봉양하시란 말이에요. 영원히 효도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 생신 버리고 아버님 제사 2년 딱 버리고 영원히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아파트 사들여가지고 봉양했어요. 우리 김동희 사장님 제주도에 그 몇 시간 하는 셋째 주 일요일날 3번 미팅 때문에 하루 그것도 몇 시간 하는 것 때문에 3박 4일 여행을 버리셨어요. 그 와이프가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속이 쓰려가지고 막 떼우도록 부르셨어요.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다음들이 탁 보고 따라. 아멘 이런 사람이야. 정말 여행 따위는 제주도 여행 따위 그거
개초에서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동문에서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미팅은 훨씬 더 대단한 거야. 그렇게 다 배우는 거지. 그 한 번의 행동으로 수천 명이 복제를 해버립니다. 한 번의 행동. 여러분의 한 번의 행동이 그런 거예요. 한 번 제대로 보여주시면요, 수천 명이 제대로 보는 거고, 한 번 제대로 못 보여주면 보여줄 것도 없어. 아무도 따라올 사람도 없어. 에메랄드 해가지고 에메랄드 포럼을 제주도로 딱 갔는데 정말 아메에서 상다리가 진짜 부러져나고 성산 175 밑에 횟집에서 차를 놓은 거야. 정복중이 아니냐? 초록색깔. 정복이 아니야. 진짜 저는 정복중 그렇게 맞은 분들 처음 알았어요. 그 말씀했더니 어떤 분이 나를 에메랄드 포럼 갔다 왔는데 정확히 뻥이대. 정복중 그렇게 정복 없더래. 내가 갔을 때 있었어요. 나 진짜 그날 그 정복이 너무 했었어. 근데 김 여사님이 평생 술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소주잔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 친구 횟집에서. 제가 갑자기 왜 제가 답하래. 그러니까 나도 한 잔 줘. 한 잔 딱 따라주시더니 나도 한 잔 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부장님 웬일이십니까? 딱 따라주니까 건배합시다. 그리고 둘이서 건배 딱 했어요. 딱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을 포기하니까 이제 영월이 매일 오잖아. 매번 올 수 있잖아. 제주도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반응이 없어요. 소주를 마신다. 정말 뽕을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다이아몬드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수석 갔어요. 버리면 온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놓으면 지금 잡고 있는 걸 놓으면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프로세스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뭐든 주저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서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걸 던지겠다는 그런 결단이 내려서 행동하면요. 여러분들이 결단 안 해도 눈에서 흘러요. 이게. 흘러. 버릴 걸 버린 척 한 사람하고 버릴 걸 진짜 버린 사람하고 남이 봤을 때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그 이순신 명량해전 이순신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다가 처음에 기록이 발견됐대요. 진짜 발견됐는데 그 옆에서 이순신 옆에서 싸웠던 그 장군 한 사람이 적은 글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다 읽어보면 대충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속에는 이미 이순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순신하고 싸워서 죽는다면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할 것이요. 이순신을 믿고 우리가 모든 걸 던지면 이 나라를 구할 것이요. 구하지 못해도 최소한 장렬한 죽음, 멋있는 죽음을 죽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책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몸을 던질 수 있는 힘이 나왔겠어요? 그 이순신의 눈에서, 그 태도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13척에 비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모든 인생을 그렇게 300척이 넘는데 어떻게 13척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결단. 행동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강의가 그냥 좋았다로 평가나 비평가가 돼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강의 하나를 들어도 그 강의를 통해서 내 인생의 한 실질적인 행위가 나와줘야 돼요. 왜 못해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생 모든 걸 다 던지래요. 부모님 던지고 자식 안 던져도 되잖아. 일주일에 2번만 던지면 좋아. 그것도 못 던져요? 그러면서 인생 영원한 여러분들이 매달 좋은 것만 보셨어요. 올해 이번 달 5월달 세금 내는 세금요 아주 크게 나눌 거예요. 세금.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정말. 국가에서 정학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징수해 갈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목사가 저절로 하게 돼요. 저절로. 저절로. 그거 마지막에 자아실현 단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는 게 해결되고, 먹는 게 해결되고, 안전한 게 해결되고, 내가 소속이가 친구들 덮으러가지고 사랑받고, 안전한 뭐든요. 저절로 있는 거 다 주고 싶으세요. 그거 뭐, 고배하고 고개 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다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가진 게 없지만, 그걸 내 던진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도 던지지 않고, 돈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좋은 일 못해요. 왜? 가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도네이션 했을 때, 이 돈이 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궁핍하고 어려울 때, 정말 쌀한톨이 귀할 때, 그 쌀한톨 주는 사람, 물 한 방울 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다는 걸 알면요, 있는데 어떻게 안 줘요, 그거를. 근데 내가 굶어본 적이 없고, 목말라본 적이 없는데, 이 돈을 줘가지고, 상대가 어떤 감격을 할 거라는 걸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줘요? 모르는데. 왜 이건희 씨가 못 주는데, 지금? 자기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왜 이재용이 못 주는데? 씨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잘못해가지고, 땜빵할 때만 되는 거예요, 갖다가. 근데 왜 워렌 버핏이라든지, 유명한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내라고 미국에서. 그 내라분들 어떤 분들은 전부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빌 게이츠 자수성가했잖아요. 세상에 꼼짝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 만큼 올라갈 때 이 쾌감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쾌감. 올라갈 때 통장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자동차가 소나타에서 그랜드로, 그랜드에서 BMW, BMW에서 페라리로, 집이 15평 있어 25평, 55평, 65평, 85평, 105평으로 바뀔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도 되죠, 그죠?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요,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 이까지 안 가도 돼요. 요만큼 올라도 너무 행복해요. 진짜. 짜릿짜릿해요, 아주. 여러분, TV에서 그거 보고 싶으세요? 빚이 3억 얼마 있었는데, 그 빚 갚기 위해서 하루에 잠을 3시간인가 뭐 밖에 안 자고 신문 배달하고 뭐 해가지고 뭐 직업을 뭐 6개, 7개 갖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갚아 나가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 TV에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빚 주고, 빚 닦고, 총 치고, 파산 신고하고, 그런 사람은 이상 못해요. 그리고 설사, 그런 사람 파산 신고한 다음에 다시 기회가 성공해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성공의 가치를 몰라요. 정말 한 푼 한 푼 아껴 쓰면서, 그거를 갚아본 사람만이 자기가 여유롭게 남을 때, 단돈 100만 원 남을 때, 그 100만 원이 배고프다고 너무 귀하고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 밑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오겠다. 내가 나가서 2억을 구해야 되겠다. 집을 붙다가지고 내가 2억 구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제품을 TC드랍스를 정말 정수기를 에로시를 더 열심히 하면서 써봐야 되겠다. 정말 뉴트럴티가 좋은지 정말 제대로 꼬박꼬박 먹어봐야 되겠다. 저는 남아가 뉴트라이트 먹으면 안 돼요. 옥탑 사는데 무슨 남는 게 모자란데. 근데 제가 뉴트라이트 아메시하고 그 다음 달부터 꼬박꼬박 사 먹었어요. 지금까지. 그 처음에는 4가지를 못 먹어가지고 2가지밖에 못 먹었어요. 그 다음 달에 또 2개 사고. 근데 그게 4개월, 5개월 지나니까 그걸 공짜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돈 없다고, 지금 다른 회사 제품 있다고 아메리카 안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사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왜? 어떻게,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딴 거 남아가지고 아메 제품 안 쓰는데 아메 한번 해볼래? 그 앞에만 해도
사람이 다 알아요. 니도 지금 안 바꿨어. 니도 암의 제품이 뭔지 모르잖아. 다 알아. 암의 제품이 정말 좋아가지고 경험하고 느낀 사람은요, 이야기할 때 저절로 다 나와요. 매출이 줄줄 오르니까 줄줄 그냥 오르고. 여러분, 5년 됐든 10년 됐든 15년 됐든 열정 다 있습니다. 절대로 어디 안 갔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한번 경험했던 거라 가지고 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반복되면 묻어지잖아요. 묻어버린 거예요. 그 경험들을 지금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세요. 다시 처음에 내가 이 암에 느꼈던 그 두근거림, 그 열정, 그대로 표현하세요. 듣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나는 네가 지금 나한테 100번째야. 내가 100번째인 거지. 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니까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카운트 해가지고 스스로 불을 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처음 봤는데 지 혼자 불 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암에는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하고 여전히 반짝반짝해요. 내년 두바이 2019년도 5월 19일 날 라스베가스 다이아몬드 집합이에요. 60주년. 암에 가서 얼마나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스베가스 가는 것만 해도 기분 좋은데 60주년 주인공으로 가요.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2015년도고 16회계년도 17회계년도 18회계년도 3년 남았어요. 만 3년. 저 암에 다이아몬드 시작해 다이아몬드 될 때 3년 안 됐어. 3년 안 걸렸어요. 제품 몇 가지 했냐고? 정말 잘 몰라요. 김동희 사장님이 그날 몇 가지라고 했어요? 26가지? 어. 그때 시작했어요. 그때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한 28, 9개월 만에 된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지금보다도 훨씬 사람들이 암에 의하면요 아주 새로운 문제라고 했어요. 진짜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되겠어요. 왜 못했나? 뛰세요. 명단 작성해가지고 계속 조드 플랜 하세요. 초대하세요. 왜 못해요? 그 사람 안 된다고요? 몇 번 해봤는데, 몇 번 가서 이야기해봤는데, 몇 번 전화했는데, 몇 번 퀸파티 했는데 그걸 하고. 그분의 감정 상태를 너무 잊지 말라고. 감정 싸움을 하지 말라고.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라고. 실례게 하지 말라고. 왜 우리 김동희 사장님이 한국에서 그룹을 만드셨겠냐고. 한국에서 그룹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람 딱 4분밖에 없어요. 4분. 4분. 그래서 한국에 살아있는 그룹이 딱 4개야 지금. 월드와이드, 띵킹빅, 센츄리 월드, 그린 월드, 이게 다예요. 왜 그룹을 만드셨겠어요? 만약에 일일이 퍼스널들하고 다운들하고 그룹분들하고 리더들하고 감정 싸움을 했으면요 옛날에 만들었어요. 우리 김민희 사람 얼굴 보셨죠? 포카페이스. 무슨 생각한 거인지 잘 몰라. 그냥 하여튼 아메가 좋다고만 이야기해. 계속 만나. 그날 게스트로 오신 분들도 저희들은 딱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메요. 왜? 다른 다단계는 다 송판 아니잖아요. 대리점이잖아요. 왜? 공장에서 만든 거 회사가 받아갖고 주잖아요. 회원들한테. 그러면 회사, 공장, 회사가 송판이고 우리 회원들한테 주니까 그건 이미 대리점이지. 근데 우리는 회사가 만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바로 주잖아. 그럼 총판이지. 총판이 더 많이 벌어요. 대리점이 더 많이 벌어요. 그런 것도 안 쳐놓고 그날 뒤에 VIP룸에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 해주셨어요. 나한테. 무슨 이야기 하는지 궁금하죠, 그죠? 네. 그 이야기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도 될거 맞아요. 이렇게 단순들해요. 크라운 앵거스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 하면서. 암에 하면서 할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렇게 없으세요? 제가 월요일 강의 때문에 심플이즈 더 베스트 그 테이블 들었어요. 제가 일요일날 주일날 앉아가지고 그걸 들었는 거야. 받아 적었어요. 제가 6페이지 받아 적었어. 6페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진짜 많이 말하더만. 정말 많은 걸 이야기하더만. 물론 중간에 편집됐더라고, 보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거면 잘랐더라고, 보니까. 저만 알 수 있는 거죠. 야, 하나만 들으면 다 알겠던데? 다 나오던데, 근데? 요율을, 요율 있게 암이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심으로 돌아가라. 통제 불가능한 것에 너무 에너지 뺏기지 말라 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시간 반 게임이면요. 뭘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쉬운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걸 안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버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마윈 회장이 많이 지워서 18명이 아파트에서 한 아파트에 살았대요. 자기 집에서 18명.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집에 18명이 살아지고 중국 그 아파트 어떻게 아세요? 가보면 인테리어도 안 돼 있으면 인테리어 18명이 살면서 3년 동안 회사에서 1불도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알리바바 직원들이 밥 먹으면요 옆에 사람이 돈을 계산해주고 가면서 그러더래요. 알리바바 제가 저희들 돈 못 버는 거 알아요. 제목을 계산해드릴게요. 이러고 갔대요. 그래서 사람 얻어먹었대요. 여러분들 지금은 성공했으니까 알리바바가 그 이야기가 정말 어째 성공 스토리지. 나 지금 3년 뭔가 열심히 생각 빠지겠는데 하나도 못 벌어. 18명이 지금 숟가락 빨고 있어. 밥 먹는데 옆에서 계산해줬어. 기분 어떠세요? 좀 이런 거 좀 리얼하게 한번 느껴보시라고. 남의 이야기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아멘 했는데 내가 지금 집에 18명 미팅 하루 종일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여러분들? 귀찮아가지고, 18명, 아우씨, 언제 집에 가? 18명한테 내가 언제 다 홈파티에? 18번을 해야 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을 18번을 해야 돼? 짜증나. 할 줄도 안 할지도 모르는 이런 인간, 내가 지금 18번 홈파티를 해줘야 돼? 제가 그 박태용 사님이라고 아시죠? 제가 뵀어요. 그분하고 피부에 친해져가지고 집에 아파트 축제인데 정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골프장이 다 오인 거야. 한국 골프장. 초대를 해서 갔어. 그러니까 자기들 암에 했던 게 해주더라고. 스포츠 홈파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해비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다운라인들 다 불러만 그러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냉면을 108그릇 했대. 냉면. 혼자서 막 친구들 일어나가 쎄 빠지게 108그릇 다 담아놨더니 그 밑에 리드가 와가지고 그러더래. 피팅가 와가지고 어지러워 정신 살라나요? 빨리 먹고 치워야지. 누가 먹더래. 내가 죽이자. 내가 죽이고 싶대. 다운들 초대가 온라인 초대하고 다운들 초대해가지고 미팅 하고 있는데 자기는요 부엌에서 냉면하고 있는 거예요. 냉면. 음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뭔가 싶더래요. 그래서 손이 다 맞았대요. 빨리 해놓고 나도 저 앉아가지고 빨리 깨야지. 이러고. 지금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냉면 먹였던 100명이 어디 앉을 수 없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대요. 지금은 홈파티 하면 딱 1명, 2명 초대. 리더 부부, 자기 부부, 스폰서가 초대한 사람, 두 사람. 한 2명 안 쳐놓은 걸 완전히 입이 딱 벌어지게 해준대요. 이게 막 5, 6개 하는 게 아니고, 1개, 2개를 갖고 진짜 호텔 없이 쳐줘요. 도망을 안 나요. 끝까지 갔어. 그런 것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네. 물론 냉면 100그릇 한 번 진짜 무식했는데 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것인데 어쨌거나 100그릇 하는 거 보고 당원들이 라면에 정말 크게 받겠다 할 사람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던진 거야. 나를 안 던지고 어떻게 냉면 100그릇을 혼자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또 처음 오신 분 100그릇 해야 돼. 그건 아니죠. 그럼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나를 던지는 거. 실제로 아멘 던질 게 없어요. 일주일에 2번 부모님 던지는 거. 일주일에 2번 애기 잠시 혼자 놀게 던지는 거. 그게 그렇게 억울하십니다.
한번 실천했어요. 아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 두바이 한 번만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제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이동철 사장님 돈 8천만 원 가까이 투자해가지고 비스키트 2,000개, 2,500개가 사가지고 쫙 가입시켜놓고 아메 돈 되는지도 안 되는지 몰라고 내팽개 쳤다가 2년 지났는데 두 레가 살아남아가지고 PT가 된 거야, 두 레가. 그래서 아메에서 초대를 받았어. 여행 오라고. 7천만 원 넘게 투자하고도 내팽개 쳤던 아메인데 여행 딱 갔다 오고 아메가 이런 것이야? 돌아와가지고 아메에 올인을 아파트 안에서 6내를 다 찾아요. 그리고 바로 다른 거야. 여행이 그런 거야. 말로 정확했어요. 몸을 이렇게 온몸 그 두바이의 열기를 통해서 그 뜨거운 열정에 나가요. 열정에 없이 사막에 가가지고 안 태워주세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사막도 있구나. 이미 느끼는 그런 여행 도전하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요 정수기, 청정기, 퀸만 가지고도 내년 여행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 그 동동구름 아무리 화장품 가지고도요 애들 학교 보내고 다 키웠어요. 하나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품 몇 개가 없어도 그 구름을 끌고 다니도요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다 해내요. 의지만 있어요. 내가 안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올 뿐이에요. 움직여보세요. 시스템에서 너무나 잘 알려주잖아요. 전화해보세요. 전화하니까 전화통이 어때요? 뜨거워가지고 손 댑니까? 왜 벨 3번 울림 3번밖에 안 울리는데 왜 끄냐고. 왜 내가 먼저 끊어. 집요하게 문자 보내봐. 그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제가 요금제도 바뀌어가 데이터로만 요금하고 뭐 있으면 요금도 안 받는다며. 아니 하는 사람은 요금 끝나요. 아무래도 괜찮아요. 요금만 받으면 하세요. 활동력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화해보세요. 수다 뜨세요 그냥. 커피 마시자고 약속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시작하세요. 작게 움직이세요. 움직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움직인 사람 편은요 절대로 역사가 쓰여지지 않아요. 반대로 움직이면요 무슨 역사가 무조건 쓰여져요. 지금 집에 가고 싶은 분들은요 한참 밑에 못 오르셔야 돼요. 진짜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그냥 잠도 깨고 그냥 인생이 너무 상큼해지고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의도적으로 밥을 세지 않았지만 우리 김종규 부장님이 12시간 3번 미팅 12시까지 하고 주차장에 발해주러 나오셨다가 5분만 더 있고 가죠. 그게 진짜 5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새벽 5시 됐어요.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만 그랬으면 제가 기억을 못하겠죠. 3번 미팅 갈 때마다 그랬어요. 근데요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도 안 지겨웠어요. 여러분 미팅이 지겨운 분들은요 반드시 제 말 들으세요. 안 지겨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다운을 데려오세요. 다운을 데려오면요 스폰서의 똑같은 말이 너무나 감사해요. 다운을 안 데려오죠? 똑같은 말 스폰서 이걸 틀어갖고 튀고 싶어요. 스폰서 강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월요일 때 책임감에서 그랬잖아요. 책임이 중요한 책임감. 마음 편하다. 책임감 별거 아니에요. 바깥에 있으면 책임감 진짜 힘듭니다. 기업하면 기업까지 책임감, 또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안 굶겨야 되고, 다치면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에서는. 책임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 남 편만 안 하면 돼. 남 편. 아프네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 그렇게 쉽잖아요. 하면 뭐 전부 다 일반 사회에서는 신념 가진 사람이 승화할 수 있고 결단력 가진 사람, 활동력 가진 사람, 지구력 가진 사람, 신뢰감을 가진 사람, 공부하는 사람, 독립심 가진 사람, 책임감 가진 사람, 포용력 가진 사람, 협동심 가진 사람 이거 진짜 제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해요. 근데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신있게 강의할 이런 리더십 강의 자신있게 하는 거 제가 그날 이야기 안 했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잘하면 돼요. 마지막 하나.
인간성 아니고, 그 인간성이 제일 힘든 거야, 그거. 제가 살면서 좋은, 인간성이 참 좋아. 이런 못 들어봤다니까요? 뭐만 잘하면 되느냐? 리더십만 잘 갖추면 돼. 진짜 제일 못 찾은 거였어. 그죠? 근데 아미에서 갖춰야 되니까. 지금 방금 말한 모든 것, 신념, 결단, 활동, 지구력, 신뢰, 본부, 동심, 책임감, 표현력, 협동심, 모든 거를 포함하는 게 리더십. 맞죠? 네. 아미 리더십. 리더십. 빠르게 시켜. 김종인 사람 따라갔어요. 철저하게 믿고 인정하고 따라갔어요. 시스템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갔어요. 진정. 정말 시스템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형제 라인들 절대로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믿고. 아빠를 정말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내 동생, 형, 오빠, 누나를 미워합니까? 이거 제가 정의내린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리더가 왔을 때, 공무원 리더가 저한테 정리해줬어요.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 암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뭡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요. 암에서 말하는 리더십, 팔로우십입니다. 따라가세요. 따라가라는 말은 뭐냐?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거? 물론 그것도 봐도 되겠죠. 하지만 정신적으로 스폰서를 따라가는 거, 스폰서를 통해서 있는 거를 다 인정합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리더분들은 알죠? 제 옆에 있던 형제 라인들이 누구 어떤 사람이었는지. 열정은 있었지만 불평분자. 똑똑했지만은 스폰서 무시하는 사람.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한 번도 제가 싸워갈 때 한 번도 비난하거나 욕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오면요 제가 먼저 사인해 드렸어요. 항상. 그 사람들부터 먼저 챙겼어요. 제가. 그게 스폰서를 인정하는 거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 이 팀에서 받는 에너지에 제가 보답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내 그룹 챙기기보다는요 내 형제라인을 먼저 챙겼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내 그룹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렇게 형제라인을 제일 소중히 했던 정학수 그룹이 제일 커졌어. 왜 그래요? 이 안에서 원리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스폰서를 통해서 여러 형제라인들이 있는데 이 내 그룹 키우고 싶잖아요. 내 그룹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형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내 그룹이 하나만 크다면 그건 돈 안 되잖아요. 여러 그룹이 커져야 되거든요. 여러 그룹이 커지려고 그러면 이 형제라인들이 팀워크가 좋아야 되지. 이 팀워크가 좋으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형제라인들하고 팀워크가 좋아하면 되지. 형제라인 팀워크 좋은 게 뭐야? 형제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형제라인들이 뭘 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제일 신경 쓴 거예요. 왜? 우리 정용석 생물학 박사가 그랬잖아요. 인간 600년 역사에 의해 가지고 인간은 10의 420성이 될 때까지 똑같을 수가 없대요. 와 독점 유일한 존재.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르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고. 근데 최고의 이기심은 600년 역사를 통해서 남을 돕는 거라는 게 결론이에요. 최고의 이기심은 남을 돕는 거야.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를 이야기합니다. 못 들어본 많이 계시죠? 집에 오셔가지고 정명수 쳐보세요. 유튜브에서. 그거 강의 들으세요. 죄수의 딜레마. 두 죄수를 따로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둘 다 거짓말을 하면 둘 다 배신을 하면 2년씩 살아. 감옥을. 근데 둘 다 서로 협조적이야. 그럼 1년씩 살아. 근데 둘 중에 한 사람만 배신하고 한 사람은 우호적이야. 그러면 배신한 사람은 4년을 배신한 사람은 어때요? 나가고 해당되고 남아있는 사람이 4년을 살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부모라면 그 죄수 보고 뭐라고 여러분 죄수라면 뭐라고 해요? 네가 배신해. 그죠? 그래서 처음에 딱 그 시험을 하니까 둘 다 배신합니다. 2년씩 삽니다. 둘 다 우호적이면 제일 좋죠, 그죠?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근데 시험 첫 번째는 서로 배신을 하지만 반복할수록 결국은 둘 다 우호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형제 라인들이 믿고 질투하고 평가하고 폄하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미숙한 사람들. 초기 죄수인 거예요. 근데 형제라인들 너무 잘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 정말 나하고 한 팀이야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 어때요? 보고 싶은 사람. 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팀을 빠지게 들어요. 죄수의 팀이만 너무 시사한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나는 신을 믿어, 나는 철학 안 믿어 이렇게 메타적일 게 아니고 하면 그거 잘 듣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그 해답이 행동 패턴이 해답이 다 거기 있어요. 그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런 거 들어보면 그런 실험을 우리 선배들이 먼저 해줬다는 게 난 너무 고마워.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서로 위해 줄수록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해 줄수록 그조적이 더 강해진다. 여러분, 따라갔어요. 이미 증명된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 미국의 다이아몬드 이상, 그 대단한 사람들이요. 덱스터 에이가가 새벽 3시간 이야기하는 게 한 명 시간. 다 앉아있어요. 다 들었던 이야기. 진짜 놀랐어요, 저는. 정말. 거기는 3개월에 한 번씩 3박 4일씩 펑션을 해요. 3박 4일씩. 펑션 참가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 밥 주는 거 하나도 없고, 잠재워주는 것도 없어. 그냥 순수하게 참가비만 15만원. 근데 그 펑션에 참석하려고 캐나다에서 오고, LA에서 하는데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4시간 오고, 버스 타고 15시간. 그게 참석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오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리더들은 일반 핀들보다 미팅을 2배 더 해. SB상 미팅, 에메랄드상 미팅, 다이아몬드상 미팅 다 해. 다이아몬드 되면 SB상 가도 앉아 있어야 되고, 일반 미팅도 앉아 있어야 되고, 에메랄드 이상도 앉아 있어야 되고, 다이아몬드 이상도 앉아 있어야 돼. 근데 그 다이아몬드들이야. 덱사 얘가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덱사 얘가 그렇게 뭐 계속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루 갔는데 8시간부터 앉아있는데 한 12시 되는 거 죽겠더라고. 힘들어가지고. 물론 안 들려가지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진짜 시간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서로 주물러 주면서 새벽 3시, 2시, 3시까지 앉아있는 거야. 내가 너무 궁금했다니까. 왜일까? 따라가는 거야. 유튜브를 한번 따라가. 내가 리더를 안 따라가는데 내 다원들이 어떻게 나를 따라오겠냐. 내가 살아생전에 따라가는 거를 내 다원, 내 그룹에, 내 시스템에 안 가르쳐놨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그룹들이 어떻게 내 다원을, 내 자식을 따라오겠냐. 내가 그러는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면 뭐하냐고. 따라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내가 덱스터가 말 다 한다고 위에 크라운 엠버스도 덱스터가 크라운 엠버스 덱스터의 말을 크라운이 제일 많이 들었겠죠. 그 다음 트리플이고 더블이고 수소이고 그럼 나 많이 하니까 나 집에 들어갈래 먼저. 트리플 나 먼저 호텔방에 들어갈래. 더블 먼저 들어갈래. 들어가면 누가 남아요 밑에? 인세는 안 만들어져요. 인세는 안 만들어져요. 근데 어때요? 내가 또 1년에 미국 같은 4번만 미국 1년에 4번 하니까 펑션 4번만 그게 딱 앉아있으면 어때요? 내가 죽어도 내 자식 4대 40대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터득하고 99년 더블 다음은 터득하면 지금 알려드리니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제가 김준희 사장님한테 왜 미국 가냐고 그랬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하고 그 깨달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김준희 사장님과 일을 내다보는 김준희 사장님과 그를 따르는 정학수가 뭉쳐가지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따라오시면 그 속에서 영원히 성장하십니다. 여러분 말로만 듣는 승자 단으로만 느끼는 성공 그건 아니죠, 그죠? 하도 들었으니까
삶으로 비슷해요. 내 인생의 삶으로. 내 자식들이 엄마를 바라볼 때, 아빠를 바라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성공자야.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은 성공적이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아서 사준 위인전에서 내 아들, 딸이 느끼는 게 아니고, 전기를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내 엄마, 내 아빠를 통해서 위인을 느끼고, 영웅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다 이 자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리바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 가능성 있어요? 도전하세요. 다시 툴툴툴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처럼. 언제 내가 눌러 앉아 있었던가. 그런 표정을. 그런 마음이 영원할 거예요. 이 영원함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정말 영원히 성장과 성장을 거듭하면 정말 인류가 종말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성장한 지혜로워진 오늘을 보면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가 사라지는 게 두렵지 않고 정말 기대감을 물려줄 수 있는 멋진 전통의 계승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